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전 막차 탔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날짜 7월 28일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이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어제까지 미뤄주겠다는 말인데, 분양을 준비하던 몇몇 아파트들이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분양 신청을 냈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수색 증산 뉴타운 4개 단지 아파트, 대치 프루지오 서밋, 레미안 원베일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등등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이 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 데드라인을 피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낮은 분양가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분양가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그 분양가에서 대략 5%에서 10% 정도 분양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지자체에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땅값, 건축비, 가산비를 고려해서 심사 가격을 정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물망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없게 됩니다. 당연히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분양가는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수익을 내려면 여러모로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이제 그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분양을 받는 분들에게는 좋은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천정부지로 높아진 서울 아파트 분양가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주변 시세 절반에 가까운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입주자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약 5년 동안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되고 10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정말 그 아파트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10년을 그 집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집은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죠. 이 말은 물리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 가치 창출을 해왔습니까?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투기 세력까지 등장해서 조직적으로 집의 가치를 부풀리려 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곳에선 나무처럼 붙박이로 서 있어야 하고, 다른 곳에선 은행처럼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집이라는 부동산은 거주와 동시에 가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박히게 된 거예요. 시행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7월 28일 막차를 탄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집을 그냥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곳에 세워놓고 자기들 브랜드가 기념비로만 남겨두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역사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더군다나 입주자들까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어쨌거나 집이라는 자산을 운신하게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막차를 탄 겁니다. 막차가 떠나고 손을 흔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흔드는 자기 손만 아픈 법이죠. 그러니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보자는 심산으로 막차에 오른 겁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막차에 오른 단지입니다. 증산이 수색 67, 수색 13이죠.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높은 가점을 확보하고 있는 청약자들이 여러 군데 지원을 못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청약 지원자들에게 단 한 발의 총알만 준 겁니다. 80점 이상인 사람이나 50점인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날 청약을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총알을 준 거죠. 그래서 같은 날 청약 지원이라는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 틈새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표적을 향해서만 쏘기 시작하면 그 표적만 벌집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표적은 한산한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내가 청약이라는 총알 한 발을 장전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날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똑같은 한 발의 총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방아쇠를 당기셔야 돼요. 수색 증산 뉴타운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서 만약 대출을 받으신다면 무주택자는 6개월 내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입주할 시점과 지금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을 잘 계산하셔서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1주택자인 경우는 6개월 내로 살고 있는 집을 파셔야 됩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1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수색 증산 뉴타운이 분양가 상한제를 맞게 된다면 5년 실거주에 10년 전매 제한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피했다는 거예요. 어제 7월 28일 막차에 오른 거죠. 최근 이 단지들의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900만원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5구 타입은 5억 원대,
84 타입은 7억 원대가 나옵니다. 인근 가재열 뉴타운과 비교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겨요. 정말로 착하디 착한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지원자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정말 막차를 탄 겁니다. 이 차를 놓쳤으면 땅을 치고 꺼이꺼이 울었어도 모자랄 기회의 땅인 거죠. 분양가 저렴해,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 분명한 시세 차익도 보여, 한마디로 3분이 3위일체가 되어 삼라만상의 모든 기회를 몰아넣은 듯한 아파트로 보인다는 거죠. 다만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 강남 쪽에서는 대치동 963번지 재건축을 하고 있는 대치프로지오 서밋을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인 레미안 원베일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베일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가를 찍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은도 금덩어리 속에 묻혀 있으면 은색이 아니라 금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원베일리가 반포 재건축의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당 1억 원을 찍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원베일리는 평당 4,891만 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차이입니까? 바로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평당.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죠? 대장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둔촌주공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평당 2,978만 원의 분양가 때문에 향후 분양가 상한제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것이 옳았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것이 옳았나 향후 결과를 지켜보면 나올 듯합니다. 이번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50점대 가점자들도 충분히 뛰어들어서 싸울 수 있는 여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국토부의 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약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십수년 세월을 눈비 맞아가며 쌓아왔던 고가점자들의 청약 통장이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는 아파트를 향해서 입을 벌릴 가능성이 높은 데 있습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이왕에 분양가가 저렴하면 더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 후에 여타의 아파트들이 기존의 분양가보다 더 내려간 분양가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잽싸게 가로챌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막차를 탄 수색 증산보다는 이후 원베일리, 대치프로지오 서밋, 그리고 둔촌주공이 어떤 분양가의 결과를 낼 것인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입니다. 이분들 역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이왕에 내 집의 향후 가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 쪽이나 잠실 쪽에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수색 증산 뉴타운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이유를 맞는 곳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청약 통장을 아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더욱더 청약 가점이 높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50점대 되시는 분들도 이러한 틈새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통화를 장전하시고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7월 28일로 끝이 났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수색증산 뉴타운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막차에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분양가가 감정평가상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인가 그 시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고득점자들의 움직임은 향후 이 시소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청약 통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분양가는 더 내려갈 것이라는 미소를 짓는 그들의 미소가 정말 미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스테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가점대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수색증산 뉴타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길 바랍니다.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에베레스트를 넘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밑에 쳐놓은 부정적인 생각의 선 그 하나를 넘어도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청약 통장의 총알을 장전하시고 방아쇠를 당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독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